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11시 30분을 넘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박영선 의원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위선, 영선, 막말, 연철. 나경원 원내대표가 붙인 별명입니다. 위선, 영선, 막말, 연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을,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막말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는데, 그 막말이 지나쳐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면 뭐 나라가 망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등 뒤에서 쏜 총탄에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을 가리키면서 뭐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이 옮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막말 선수로 이름이 나 있고, 박영선 의원은 약자 편에 서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실제는 서민 행세 하더니 집이 세 채나 된다 하는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오늘 페이스북이 다른 시각을 제기를 합니다. 김문수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영선 4선 국회의원 집이 세 채인데 구로을 지역구에는 한 채도 없네요. 지역구에는 오피스텔을 빌려놨는데 살기는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 집 두 집 건너 산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한 채부터 가지고 두 채라면 국회 근처에 가지지요. 구로사랑 서민 행세 하더니 이게 뭡니까? 마치 항일 독립투사처럼 열을 올리더니 일본 동경 아카사카에 집까지 가지고 있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외국인 초등학교, 일본 중학교, 미국 고등학교, 미국 대학교에 다니며 이중 국적이랍니다. 반일 반미의 최선봉인 양 선동하더니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75년 지난 옛날 친일파 탓하더니 당신 곁에 더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박영선은 바로 지금 골수 친일파 아닙니까? 그래서 위선영선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요청 사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 탁월한 협상 조정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늘 약자의 편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토대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으며 여성 특유의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두루원만해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표현은 이런 거죠. 여성 특유의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과연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약자의 편에서라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서, 장관은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도 아니고 강자의 편에 서는 사람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법집행자입니다. 법집행자가 약자의 편에 서면은 불공평해집니다.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과 어기는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약자가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자가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불법입니다. 법 집행자가 늘 약자의 편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약자든 강자든 공정하게 대우를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늘 약자의 편에 서 왔다는 사람이 지금 소개한 그런 경력을 남겼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의 편이 뭐냐 하는 것은 지난 약 2년 동안의 문재인 국정 운영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자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늘 강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법을 어기는 강자의 편에 섭니다. 인륜을 파괴하는 강자 편에 섭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강자 편에 섭니다. 평화를 깨는 강자 편에 섭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강하다고 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법률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을 법 집행에, 국정 운영에, 그런 점에서는 최고 강자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강자가 김정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에 섭니다. 강자 편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약자 편에 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 편에 서려면은 김정은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 동포 편에 서야죠. 즉 북한 인권, 특히 탈북자, 강제수용소, 학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 편에 섰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 강자입니다. 법을 좌지우지한다는 면에서 이 지구상의 최고 강자와 늘 그 편에 서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북한 동포 편에 서 본 적이 없습니다. 즉 그런 사람이 말하는 늘 약자 편에 섰다는 것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 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귀족노조 아닙니까? 강성노조 아닙니까? 강성노조가 약자입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약자죠. 대기업 약자입니다. 대기업 총수도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폭력을 일삼는 귀족노조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몰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강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법을 무시하는 강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무시하는 강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깨는 강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은 약자 편에 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위선을 알죠. 그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납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죠. 자영업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약자 아닙니까? 약자. 블루칼라가 약자 아닙니까? 블루칼라.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60세 이상이 약자죠. 약자.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자영업자, 블루칼라, 그리고 가정주부도 노조가 없잖아요. 그리고 60대 이상. 아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 편에 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강자 편에 선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적극적 지지층은 화이트 컬러 아닙니까? 화이트 컬러. 왜 화이트 컬러입니까? 그리고 고소득층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화이트 칼라와 고소득층이 대한민국에서 약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통계로서 명백합니다. 뭐냐? 소득 분배에서 문재인 집권한 이후에 고소득자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저소득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양극화를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늘 약자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늘 강자 편에 섰던 사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약자 강자로 나누면 안 됩니다. 약자 강자로. 대한민국은 계급 국가가 아닙니다. 약자가 법을 어길 때는 처벌해야 됩니다. 강자가 법을 어길 때도 처벌해야 됩니다. 다만 약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보호는 법을 물렁하게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현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약자와 강자를 대립시키는 이런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이게 좌익의 고유한 전술입니다. 왜냐? 좌익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수결로 이기려면 상대를 분열시켜야 합니다. 분열시켜 놓으면 30% 가지고도 대통령이 됩니다. 40% 가지고도 대통령이 돼요. 천성이 분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제2의 천성이 분열인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박영선 의원을 약자 편에 선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좀 줄었을 겁니다. 황교안 전 장관과 전 장관이 아니죠. 당시 장관,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장관과 2013년 3월 13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43만 원을 결제한 걸로 선관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장관과 점심 식사하면서 43만 원 내는 사람이 약자 편에 선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허위 보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허위 보고인데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하고 보좌관하고 묻고 43만 원 썼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양심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법무장관하고 밥 먹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가 지금 혼이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도 박영선 의원이 약자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